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듣는 단어 바로 AI의 미래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죠. 앞으로 5년, 10년 그리고 2030년 이후에는 산업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4가지 큰 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첫째, AI 하드웨어 시장의 구조와 전망. 둘째, AI 소프트웨어 시장의 구조와 전망. 셋째, 주요 기업과 투자 가능한 ETF. 넷째, 산업별 미래 변화 시나리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단순한 기술 이야기를 넘어 AI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산업 그리고 문명 전체를 바꿀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1부 AI 하드웨어 시장. 먼저 AI 하드웨어부터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AI를 돌리는 엔진이죠. 크게 3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GPU 시장입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대표적이죠. 현재 AI 연산의 80% 이상을 GPU가 담당합니다. 엔비디아가 압도적 선두이지만 AMD도 MI 시리즈로 빠르게 추격 중입니다. 둘째, 전용 AI 가속기입니다. 구글 TPU, 아마존 INFERNTIA, 인텔 GAUDI 같은 칩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정 연산에 최적화된 칩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비용을 줄이려고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파운드리 제조 경쟁입니다. TSMC, 삼성, 인텔이 대표적입니다. AI 칩은 설계만큼이나 제조 공정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TSMC가 선두이지만 삼성과 인텔이 이나노 공정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여기서 시장 전망을 보겠습니다. 2024년 약 81억 달러 규모였던 AI 하드웨어 시장은 2030년에는 무려 1088억 달러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약 13배 성장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용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GPU와 AI 가속기 중심으로 성장이 집중될 것입니다. 제2부 AI 소프트웨어 시장. 다음은 AI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엔진이라면 소프트웨어는 연료이자 두뇌에 해당합니다. 크게 3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AI 인프라 소프트웨어입니다. 파이토치 PyTorch, 텐서플로우 TensorFlow OW가 대표적이죠. 연구자와 기업들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기본 툴입니다. 둘째, 생성형 AI 플랫폼입니다.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머나이, 엔트로피, 클로드가 대표적입니다. 언어, 이미지, 코드 등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앞으로는 기업용 SaaS 서비스로 크게 확장될 겁니다. 셋째, AI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SAP AI처럼 기존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얹어 생산성을 높이는 모델입니다. 결국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이 AI 기능을 기본 탑재하게 될 겁니다. 시장 전망을 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AI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무려 4,6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드웨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산업에 파급되기 때문입니다. 제3부 주요 기업 분석. 이제 주요 기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NVIDIA입니다. GPU와 CUDA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절대 강자에 올랐습니다. 2025년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이제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 중입니다. 두 번째, AMD입니다. CPU로 인텔을 따라잡고 GPU와 AI 가속기에서도 도전 중이죠. 2025년 MI350 GPU를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 인텔입니다. CPU와 파운드리에서는 여전히 강자지만 제조 경쟁력 회복이 관건입니다. 2025년 GAUDI 3 가속기를 댈 AI 팩터리를 통해 공급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번째, 구글입니다. TPU 하드웨어와 제머나이 모델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2025년 아이언우드 TPU와 제머나이 2.5를 공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픈 AI에 13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며 코파일럿을 오피스와 애저에 결합했습니다. 여섯 번째, 오픈 AI입니다. 챗GPT로 생성형 AI 시장을 개척했고 2025년 연환산 매출 12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2029년에는 1250억 달러까지 전망됩니다. 일곱 번째, 메타미터입니다. 오픈소스 전략으로 LLMA 시리즈를 강화하며 2025년 LLMA 4 스카우트와 매버릭을 발표했습니다. 여덟 번째, 아마존 에머잔입니다.
AWS 기반 AI 서비스와 INFERENTIAE 칩으로 추론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자체 AI 모델과 클라우드를 결합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엔비디아, AMD, 인텔은 하드웨어 중심, 구글 MS, 아마존, 메타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중심,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생성형 AI 선두주자.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펼쳐지는 구도입니다. 제4부 투자 가능한 ETF 정리. 자, 이번에는 투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기업들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ETF 상장 지수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을 보겠습니다. 미국 주요 ETF QQQ 나스닥 100 지수 추종, 엔비디아, MS, 구글, 아마존, 메타, AMD 모두 포함. XLK 기술주 대표 ETF MS, 엔비디아, 애플 비중이 큼. SOXX 반도체 ETF 엔비디아, AMD, 인텔, TSMC, 브로드컴 포함. SMH 반도체 ETF SOXX와 유사하지만 엔비디아, TSMC 비중이 더 높음. BOTG 로보틱스 AI 특화 ETF 엔비디아, ABB 등 포함. 한국 주요 ETF KODEX 미국 나스닥 100 QQQ 한국판, TIGER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X 한국판, AC 글로벌 AI 산업 테크액티브, SOL 글로벌 AI 산업 탑10. ETF를 활용하면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고 AI 산업 전체 성장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5부 투자자 관전 포인트 1만에서 1만 2천. 그럼 투자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제조 공정 경쟁. 2나노 1.8나노 싸움에서 누가 앞서나. 2. AI 생태계 주도권. 클라우드와 모델 결합을 누가 선점하나. 3. 수익 모델 상업화. 코파일럿, 제머나이, 챗GPT 엔터프라이즈 같은 유료 서비스의 성공 여부. 4. 규제 환경 이후 AI 액트, 미국 AI 규제, 중국의 자율 규제. 이 4가지가 산업과 주가를 좌우할 겁니다. 제6부 산업별 미래 변화 시나리오. 이제 AI가 산업을 어떻게 바꿀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의료 바이오 분야입니다. AI는 신약 개발 속도를 수십 배 단축하고 조기 진단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둘째, 제조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예측 유지 보수, 자동화 공정. 효율성은 극대화되고 불량률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금융산업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초개인화 자산관리, 금융 사기 탐지. 투자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집니다. 넷째, 소매 서비스입니다. 무인 계산, 초개인화 마케팅, AI 챗봇 고객 서비스. 다섯째, 교육입니다. AI 튜터, 맞춤형 학습, 평생 교육 혁명. 여섯째, 교통물류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드론 배송, 스마트 물류. 일곱째, 에너지 환경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ESG 평가, 자동화, 기후 위기 대응. 정리하면 2030년에는 지금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처럼 AI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제7부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일자리와 사라질 직업. 여러분, AI는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새롭게 만들어질 직업들. AI 트레이너,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 정책 전문가, 데이터 큐레이터, 시뮬레이션 전문가, 인간 마이너스 기계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줄어들 직업들. 단순 사무직, 콜센터 상담원, 기초 회계 법률 서비스, 단순 번역 통역, 일부 제조 물류 인력. 핵심은 이겁니다. AI와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AI와 협력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 그게 미래를 살아가는 생존 전략입니다. 제8부 AI 시대의 공부법과 평생학습 전략. AI 시대의 공부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AI를 도구로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우세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답을 잘 얻습니다. 셋째, 한 분야의 전문가,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갖춘 T자형 인재가 되세요. 넷째,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훈련하세요. 다섯째, 평생학습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AI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만 최종 해석은 인간의 몫입니다. 여섯째, 협업소통 능력을 키우세요. 앞으로 중요한 건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떻게 배우고 적용하느냐입니다. 제9부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 AI와 인간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입니다. 의료 분야를 보세요. AI가 영상 판독을 하고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법률은 어떨까요? AI가 수천 건의 판례를 정리하면 변호사가 전략을 세웁니다.
교육은요? AI가 튜터가 되고 교사가 멘토가 됩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를 도구가 아니라 팀의 동료처럼 활용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고 인간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파트너입니다. 제10부 사회적 윤리 문제. 하지만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편향.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하면 AI는 차별을 학습합니다. 둘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점점 커집니다. 셋째, 저작권. 생성형 AI가 만든 창작물의 소유권은 누구 것일까요? 넷째, 일자리 불평등.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다섯째, 책임 문제. AI가 내린 결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결론은 AI 발전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법 제도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11부 AI와 인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사회 모델. 여러분, AI는 단순히 기업의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 교육, 노동, 정치, 문화 모델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게 만듭니다. 경제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AI 자동화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본소득 UBI 같은 제도가 진지하게 논의됩니다. 교육 모델은 지식 암기에서 AI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뀝니다. AI 튜터 인간 교사의 멘토링, 혼합형 교육 사회가 열립니다. 노동 모델은 전통적인 고용 관계가 줄어들고 프로젝트 기반 노동이 늘어납니다. AI는 반복 업무를 처리하고 인간은 창의 전략 관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정치 행정 모델은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반드시 인간 정치가가 내려야 하죠. 문화 공동체 모델은 예술 창작도 AI가 보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미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로 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AI가 주인공인 사회가 아니라 인간과 AI가 파트너가 되는 사회입니다. 잘 설계하면 풍요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지만 못 설계하면 불평등과 갈등이 커질 것입니다. 제12부 AI가 만드는 신흥 강국과 국제질서 변화. 이제 눈을 세계로 돌려보겠습니다. AI는 국가 간 국제질서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AI 패권 1위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AI 핵심 인프라 대부분이 미국에 있습니다. 중국은 추격하고 있습니다. GPU 수출 규제를 계기로 자체 칩 모델을 강화하며 AI 굴기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은 하드웨어보다 규제와 윤리에서 주도권을 노립니다. EU AI 액트 글로벌 표준화 경쟁. 한국, 일본, 대만은 제조 축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 일본 로봇센서, 대만 TSMC 파운드리. 동아시아는 AI 제조 삼각축으로 세계 질서를 지탱합니다. 중동, 인도도 떠오릅니다.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한 데이터 센터 투자, IT 인력을 앞세운 인도의 오픈소스 AI 전략. 결론은 분명합니다. 21세기 국제 질서는 군사 동맹보다 AI와 데이터 동맹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패권 경쟁의 중심이 기술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제13부 AI와 기후위기, 녹색혁명과 지속가능성. 여러분, 기후위기는 인류의 최대 과제입니다. 여기에도 AI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효율. 구글은 데이터 센터에 AI 냉각 시스템을 적용해 전력 사용을 40% 줄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최적화. AI가 풍력 태양광 발전 배치를 설계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교통혁신. AI 자율주행 전기차 확산으로 교통 탄소를 절반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혁신. AI 농업 로봇과 기후 데이터 예측. 물 사용량을 30% 줄이고 생산성은 크게 높입니다. 기후금융. AI는 탄소 배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블록체인과 결합해 탄소 배출권 거래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AI 학습 자체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AI 모델 개발 경쟁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는 기후위기의 가속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해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제14부 AI와 헬스케어 혁명, 인간 수명 120세 시대. 다음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제입니다. AI는 인간 수명을 120세까지 연장할 수 있을까요? 조기 진단. AI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빠르게 잡아냅니다.
심장병, 암, 치매 같은 난치병도 조기 발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맞춤형 치료.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 약을 설계합니다. 한 사람 한 약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혁신. 기존 10에서 15년 걸리던 개발 과정을 AI는 3에서 5년으로 줄입니다. 돌봄 로봇. 초고령 사회에서 AI 로봇이 노인 케어 재활치매 관리까지 담당합니다. 수명 연장 가능성. 유전자 편집 AI 신약 개발 노화 억제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 100세 시대가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 문제도 있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평등, 복지 비용, 개인정보 문제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의료혁명을 통해 인간 수명을 120세 이상으로 연장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은 인류 전체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제15부 AI와 우주 탐사 인류의 새로운 프론티어. 마지막으로 우주로 가보겠습니다. AI는 인류의 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자율 탐사 로봇. 화성달 탐사에서 인간 대신 위험을 감수하고 실시간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우주선 항법.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궤도를 수정하고 충돌 위험을 회피합니다. 우주기지 생존 관리. 에너지 산소 식량 공급을 AI가 최적화합니다. 우주에서의 AI 생존 파트너인 셈이죠. 소행성 자원 채굴. 소행성 하나에 지구 GDP 수천 년치 자원이 들어있습니다. AI가 탐사와 자원 추출을 자동화하며 국제 정치의 새로운 전장이 될 겁니다. 그러나 윤리적 문제도 있습니다. 우주 자원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AI 탐사가 본격화되면 국가와 기업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우주 탐사의 보조 기술이 아니라 우주 시대의 필수 엔진입니다. AI 없이는 화성 이주도 우주 자원 활용도 불가능합니다. 제16부 AI와 문화 예술 창조성의 경계를 넘어 이제는 문화와 예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AI는 단순히 계산하는 도구가 아니라 창작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와 예술 창작. 이미 AI는 그림을 그립니다. 음악을 만듭니다. 소설과 시도 씁니다.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은 시각 예술을 바꿔놓았고 GPT 모델은 시나리오와 소설을 쓰는데 활용됩니다. 창조성의 새로운 정의. 전통적 창조성은 인간의 독창적 표현이었습니다. AI의 창조성은 데이터를 조합해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미래 예술은 인간 감성, AI 계산이 함께 만드는 작품이 될 겁니다. AI 예술의 장점.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실험 속도는 빨라지죠. 그러나 위험도 있습니다. 원작자의 저작권 문제, 인간 예술가의 정체성 위기. 예술에서 인간만의 감정이 사라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AI는 인간 예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의 창조성을 확장하고 증폭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제17부 AI와 종교 철학 인간 정체성의 마지막 질문. 이제는 철학과 종교의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는 인간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AI와 인간 정체성. AI가 언어를 구사하고 창의적 결과물을 내놓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인간만의 고유성은 무엇일까? 지능은 확장되지만 의식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종교적 관점. 일부는 AI를 새로운 신처럼 숭배합니다. 그러나 전통 종교는 말합니다. AI는 피조물일 뿐 창조주는 아니다. 불교에서는 AI를 공 개념과 비슷하게 보기도 합니다. 철학적 질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AI도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 철학은 AI를 주체 서브젝트가 아니라 객체 아브젝트로 규정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AI는 인간의 답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더 날카롭게 드러낼 뿐입니다. 즉,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이 다시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제18부 AI와 인간 감정 사랑 예술 영성의 미래. 여러분, 조금 더 인간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와 인간의 감정 사랑 영성은 어떻게 변할까요? AI와 사랑. 이미 일본 한 국미국에서는 가상 AI 캐릭터와 연애 시뮬레이션이 현실이 됐습니다. 고독한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현실 인간 관계를 회피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AI와 예술.
앞으로는 인간과 AI가 함께 창작하는 공동 예술 시대가 열립니다. 하지만 예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술은 감정을 나누는 행위이고 그 핵심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습니다. AI와 영성, 명상 앱, AI 종교 상담, 디지털 사제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성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초월적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우리의 감정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인간이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술을 더 깊이 탐구하며 영성을 더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이 될 겁니다. 최종 마무리. 자, 오늘 10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먼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AI가 바꿀 산업, 사회, 정치, 교육, 문화에서 시작해 100년, 1000년, 1만 년, 10만 년, 100만 년, 그리고 1000만 년 후의 인류 문명까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AI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AI는 인류가 새로운 문명으로 진화하는 첫걸음입니다.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철학과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AI 시대를 살아갈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